이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정말 좁은 분야예요. 그러다 보니 심리학 서적을 내는 분들 중에 직접적으로 혹은 건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알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칭 심리를 전공하는 서늘한 여름밤입니다. 오늘은 심리학과 박사과정생이 추천하는 심리학 대중서적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심리학과라고 하면 심리학 대중서적들을 많이 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대학원생이 대중서를 읽을 일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원생들은 보통 원서를 읽기 때문입니다. 원서와 전공서를 읽기만도 너무 벅차기 때문에 대중서까지 읽을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로, 정말 제가 제 주변에 다 심리학과 박사과정생들이 많거든요. 물어봤어요. 교보문고나 이런 서점에 가서 심리학과 매대가 있잖아요. 그 매대에 가는 걸 좋아하는지 물어봤는데 다들 너무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심리학 분야 매대에 가는 걸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거기 딱 가자마자 너무 숨이 막히고 일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쉴 때는 절대 심리학 서적을 읽지 않아요. 잘 쓴 책을 봐도 짜증이 나고요, 못 쓴 책을 봐도 짜증이 나기 때문에 대중서적을 읽을 때는 정말 일할 때 아니면 잘 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거는 심리학과 박사과정생들만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정말 좁은 분야예요. 그러다 보니 심리학 서적을 내는 분들 중에 직접적으로 혹은 건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알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책을 쓸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책들이 많아요. 정말 너무 좋은 말 쓰고 막 대중들이 환호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인간적으로 알고 보면 정말 실망스러운 사람들도 꽤나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쓴 책을 읽고 싶지가 않은 마음도 있어요. 물론 좋은 사람이라고 다 좋은 책을 쓰는 게 아니고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책을 쓰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책들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음 편하게 심리학 책들을 볼 일이 많이 없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창작자로서 대중들께 심리학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 대중들을 상대로 한 서적을 읽을 때도 많고 선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또 제가 아는 분들이 쓰는 책을 살 때도 있고요. 그렇게 제가 읽은 수많은 책들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께 추천할 만하다, 여기서 추천할 만하다는요, 이 책이 너무 어렵지 않고 비전공자가 봤을 때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면서 전공자가 봤을 때도 이거는 헛소리가 아니다, 심리학적인 기반과 이론에 근거한 책이다 라고 하는 것들만 제가 쏙쏙 골라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책은요,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늘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바로 문유한 작가님의 관계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특별한 점은요, 이 책에서는 관계를 바운더리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사실 저도 코칭에서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관계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경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경계가 높아서 사람들과 거리가 너무 멀어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계가 너무 낮아서 다른 사람들이 내 바운더리를 침범하는 것들을 잘 막아내지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에는 그 바운더리가 너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그 특성들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잘 담아내고 있어요. 우리가 마냥 관계라고 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관계를 손절하는 게 답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연결감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이 둘 중에 정답은 없어요. 균형을 잡는 게 늘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본인이 어떤 스타일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좀 성찰해 볼 수 있는 책이고요. 또 그 스타일에 따라서 어떻게 나의 관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지 통찰력 있게 담은 책이라서 저는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릴 책은 완벽주의자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요새 완벽주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럴 때 저한테 도움이 됐던 책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자를 위한 행복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강의에서도 가끔 완벽주의자와 최적주의자의 차이를 구분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책에서 제안된 개념을 제가 소개드린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하버드대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인데요. 하버드대에 얼마나 많은 완벽주의자들이 있겠어요. 그 완벽주의자들을 만나면서 이 완벽주의자들이 완벽주의 특성을 완벽하게 고치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최적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정말 잘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완벽주의가 있는 고객들을 만나는 전문가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사실 완벽주의를 다룬 책들은 많지만 완벽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기능하는 사람들 을 다룬 책들은 저는 그렇게 솔직히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완벽주의가 있고 잘하고 있는데 이 완벽주의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부분은 살리고 나쁜 부분은 줄여갈 수 있는지를 잘 정리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내가 완벽주의가 있어서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정말 좋았던 점이요. 단순히 완벽주의가 일에 적용되는 측면만 이야기하지 않고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100%, 순도 100%를 좀 추구하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행복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책은 완벽한 관계, 완벽한 삶, 완벽하게 아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좀 배워갈 수도 있었고 또 완벽주의자들한테 맞춰진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읽어보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책은 너무 유명해서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사실 이 본책은 이북으로만 있고 워크북만 지금 실제 책으로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게 일단 뇌과학에 정말 탄탄하게 기초하고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뇌과학이라고 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지 않고 뇌의 어떤 부분이 우울증과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우울증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체계적으로 설명해준 책이에요. 근데 제가 우울증이 있는 분들께 책을 추천드릴 때 늘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도 읽을 만한 책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우울증 관련 좋은 서적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필링 굿이라는 서적도 우울증의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너무 유명한 책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울증이 있을 땐 읽기 힘들어요. 너무 두껍고 내용도 많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우울할 땐 우리가 인지기능이나 집중력이 어느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은 그런데도 쉽게 읽을 수 있고 쉽게 이해가 되고 원리를 알고 적용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너무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의 우울증이나 패턴들, 어떻게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 하우투가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그 책을 통해서 힘을 얻으신 다음에는 이 워크북을 함께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워크북은 너무 심하지 않은 우울증이 있는 분들을 만나는 전문가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은 워크북이에요. 이 워크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본인의 세션에 적용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 워크북까지 저는 같이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 책은요. 자해를 하는 마음이라는 책이에요. 요새 청소년 자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요. 저는 국내 서적 중에서 자해러에 대한 이 정도의 심층적이고 따뜻한 분석을 담은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해를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작가는 임상심리 전문가이자 본인도 자해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해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미친 게 아니라 정서 조절의 일환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해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심적인 고통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고통을 조절하고 싶어 해요. 그거의 하나의 방편, 그러나 조금 잘못된 방편이 자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좋은 건요. 자해를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이상하다 라고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무조건적으로 그래 해도 괜찮아 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 중간에서 잘 균형을 잡으면서 자해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또 어떤 개입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자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받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도 너무 좋은 책이고요. 내 주변에 자해를 하는 가족이 있다, 친구가 있다, 애인이 있다 라고 할 때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사실 이 저자는 제 베프 임민경이 쓴 책이에요. 근데 임상심리 전문가로서 너무 잘 쓴 책이라서 제가 꼭 추천하고 싶었어요. 친구로서 이런 정말 중요한 책을 쓰는 사람이 제 친구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무튼 너무 좋은 책이니까요. 주변에 자해를 한 사람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섯 번째 책은 섭식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책이에요. 나의 식사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작가 박지연 선생님은 섭식장애 관련해서 전문으로 치료를 하신 분이에요. 섭식장애와 정서라는 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너무 잘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저희 유튜브에도 한번 출연해 주셨는데요. 그때 정말 제가 섭식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었고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섭식장애가 연결되어 있는지도 많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저는 이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게 몸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나 자신을 인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몸을 싫어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싫어한다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는 것, 나의 몸을 인정해주는 것이 나를 인정해주는 정말 중요한 방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의 몸이 싫거나 혹은 내가 식사를 하는 게 불편하거나 혹은 폭식이 있거나 라고 하시면은 이 책을 입문서로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책은요, 제가 진짜 많이 추천드렸을 텐데요. 마음을 치료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정말 유일한 단점이 바로 제목이에요. 이 책은요,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엄청 빨리 읽어요. 그만큼 몰입력과 재미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치료하는 법, 이렇게 건강한 제목이 붙으면 안 돼요. 정말 되게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 심리치료사가 본인이 심리치료를 받는 경험, 그리고 본인이 심리치료를 한 경험, 상담자와 내담자로서의 경험을 둘 다 담아낸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자 하면 뭔가 되게 근엄하고 되게 성숙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작가는요, 본인이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얼마나 찌질하고 얼마나 무너지고 또 그 상담사와 얼마나 지지고 볶는지를 너무 잘 담겨져 있고요. 또 상담사로서 본인이 어떤 좌절을 겪는지도 정말 잘 담겨 있어요. 우리가 막 상담사하면 막 내담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지지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이 있기도 하고, 아 정말 저 상담사가 나를 그냥 돈 받아서 좋아하는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시면 상담사와 내담자가 만나서 당연히 상담사도 처음부터 내담자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우리도 상담사 입장이 되게 돼요. 처음에는 그 내담자가 진짜 진상 같고 좋아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아 뭐 이딴 새끼가 다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내담자도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이 끝날 때쯤에 놀랍게도 그 내담자를 정말 진심으로 이해하고 성장을 바라게 되고, 그 내담자가 성장했을 때 정말 나도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 상담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내담자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좋아하게 되는구나. 그러면 내 상담자도 결국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내 편이 되겠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우리가 상담을 받을 때나 혹은 가기 전에 드는 걱정들, 두려움들, 궁금한 점들이 이 책 한 권에 정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내가 상담을 받을 계획에 있다, 혹은 상담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추하는 책이고요. 그냥 내가 상담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도 너무 재밌는 킬링타임용 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 책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봐도 그냥 재밌는 책이다. 그래서 진짜 저는 이 책을 완전 강추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리학 서적 고르는 꿀팁들도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좋은 팝 사이콜러지 서적을 고르는 방법은 일단 작가가 누구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특히 외국에서 온 책들은 심리학 서적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심리학자가 아니라 그냥 뭐 칼럼니스트가 쓴 이런 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그 책들이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래도 제대로 된 심리학을 담기 위해서는 그 공부를 한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리학자가 쓴 책인지 심리학 전공을 한 사람이 쓴 책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참고 문헌이 제대로 달려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대중서적들 같은 경우에 참고 문헌이 없는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좋은 책들은 다 그 작가가 근거를 담아서 쓴 참고 문헌들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참고 문헌이 달려있다면 저는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서적 중에 임상심리 전문가가 쓴 책들은 솔직히 믿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임상심리 전문가라는 집단이 굉장히 완벽주의도 높고요. 글을 잘 쓰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자기 검열이 굉장히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동료들의 평가가 무서워서라도 나쁜 책을 잘 많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임상심리 전문가가 썼다라고 하면은 그 분야에 대한 책은 믿고 읽는 편이에요. 근데 나름 타율이 괜찮더라고요. 오늘은 심리학과 박사과정생이 추천해주는 심리학 대중서적들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재밌게 읽었던 책이 어떤 책들이 있으신가요? 더 좋은 책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또 만나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